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여론의 모든 것 궁금증을 풀어가는 대한민국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후쿠시마 논란이 상당히 또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 후쿠시마 수산물 또 오염수, 시찰단이 다녀와서 발표되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전에 2008년 강우병 같은 사태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는 괴담 같은 거 믿지도 않고 많이 성숙해졌다. 일단은 후쿠시마 시찰단의 발표 내용 한번 확인해 보셨을 텐데, 이게 크게 이 국민들의 여론에 파국, 파장, 논란거리가 될까요? 제가 어디 방송을 얼핏 스치면서 보니까 그 배 소장님 그걸 보셨어요? 별로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 안 줄 거라고 아주 과감하게 얘기해요. 그럼 나한테 왜 질문해? 본인이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실에서 크게 주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영향을 안 준다는 거를 왜 주목을 해요? 영향을 좋게 준다고 그래야 주목을 하지. 네. 안 좋은 영향 줄 줄 알았더니 그렇진 않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나 보죠. 그런가? 참 너그러우신 쪽이네. 홍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봐요. 저도 좋은 영향이건 안 좋은 영향이건 별로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제 저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었죠? 좀 그것까지 내가 좀 열심히 안 봤는데. 저는 이제 그 2008년과 다른 상황.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약간 좀 구체적이진 않고, 저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제시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이게 쏙쏙 들어오지. 자, 그래서 우리 구독을 해야 되는 이유, 조회를 많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이 K스탯을 비롯한 사기 조사 회사가 명품 회사죠. 격주로 조사하는 그 조사에 최근에 그런 문항이 있었어요. 시찰단. 뭐라고 물어봤냐?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수의 정화 및 방류 과정을 검증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한 것이 원전수 처리 과정의 안정성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느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40%,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3%. 일단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높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긍정과 부정이 40대 53이죠? 뭐하고 비슷해요? 대통령 지지율인가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좋은 영향, 그렇게 나쁜 영향, 양쪽도 그게 비슷한 거야. 이게 지금, 시찰단의 그 활동에 도움이 줄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 시찰단이 아직 최종 결론 안 냈지만 잠정적으로는 보니까 큰 문제 없더라. 그래서 올 여름에 방류한다는데 조금 더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아직까지 본 거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 걸 같다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이 긍정적인 그 반응이 국민 사이에 한 40% 가까이는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물론 과반수가 53%가 아니다. 비율은 높긴 합니다. 높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과연 오염수에 대한 찬반인지 아니면 정부에 대한 찬반인지는 약간 이제 좀 혼란스럽긴 하지만 결국 그 정부에 대한 찬반대로 오염수에 대한 찬반도 갈 것이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별로 이 두 문제는 서로 충돌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평가 정도지 특별히 더 이것이 파국으로 치달을 만한 이슈로 볼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거 정부 잘못하고 있다. 일본에 다죽인가 다 퍼죽인가 왜 일본을 대변하고 할까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 동상에 가서 서명 또 운동에 돌입을 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의 모습인데, 민주당은 2008년 사태를 보고 이게 결국 윤석열 정부 공격에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성공했죠. 그 광우병 괴담이라고 하는 게 2008년 초반에 그 이명박 대통령 임기 초반에 20% 초반까지 지지율을 끌어내렸으니까 19%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성공했죠.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사실은 성공적이진 않지만 사실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제 이용을 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예전에 이제 사드 전자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뭐 저기 성지 참외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참외값이 폭락 그랬는데 요즘 뭐 성주 참외 엄청 먹어요. 엄청 먹잖아요. 네네.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기 그 예전에 미문화원 사건 1980 몇 년입니까? 80년대 중반. 그러니까 미문화원 사건에 우리 그 구경 했던 감독이 태어나기도 전이네요. 네, 84년인가 뭐 네. 그때쯤 아닙니까? 그때 이제 네. 그 미문화원 사건에 주동을 했던 서울대 물리학과 학생이던 함은경 씨라고 있죠. 함은경. 네. 그분이 지금 전북 군산에서 네모 선장이라고 횟집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 네, 맛있겠네요. 아니 뭐 횟집이면 무조건 맛있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 지금 민주당 때문에 우리나라 횟집 다 망하게 생겼다. 민주당 때문에. 잠깐만요. 미 문화원을 급섭했던 진보 중에 진보, 군산의 네모 횟집의 함은경 횟집 사장이 민주당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방류를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거 저기 뭐 방류하면은 뭐 수산물 어쩌고 뭐 이렇게 지금 하니까 벌써부터 사람들이 안 먹기 시작한다. 시작도 안 했는데. 시작도 안 했는데. 아. 그러면 방류하면은 진짜 완전히 우리나라 횟집 다 망할 거 아니냐. 근데 예.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 이분 그 물리학과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물리학과가 아니라 물리학과네요. 그렇죠. 자연대 물리학과를 물리학이 나왔어요. 아니라. 자연대 물리학과 전문가네요, 완전히요. 뭐 전문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네. 학부를 그렇게 나왔다. 삼중수는 알겠죠. 네. 근데 삼중수 알죠, 당연히. 예.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예. 전복 한 개를 먹어도 방사능이 예.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더 피폭된다. 오!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삼중수소량이 이 대기권에는 우주 방사성 때문에 생기는 삼중수소가 있대요. 예. 근데 그게 매년 이렇게 내려오는 게 있는데 예. 그게 216g인데 동해 비로 내려오는 양이 예. 이제 뭐 3g밖에 안 된다. 후쿠시마 경우에. 그래서 아니 이 전복이 자연산일까요? 양식일까요? 자연산 얘기하는 거죠. 자연산. 아, 네. 그래서 전복 한 개를 먹어도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더 피폭이 되는데 전복 먹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다. 예예.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러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이 함은경 씨가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586의 상징이에요. 완전 상징이죠. 상징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조선일보 환경 전문 기자가 쓴 기사를 보니까 예.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이나 뭐 이걸 할 때 엑스레이를 봤잖아요. 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그때 엑스레이에서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예. 후쿠시마 방류 때 생기는 방사선이 방사능이 엑스레이의 1000만 분의 1이다. 1000만 분의 1이다. 이제 환경 전문 기자 그분이 환경 전문 기자를 30년 이상 하는 분인가? 아니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기사를 써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진실 게임이 괴담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이지만 점점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과학적인 진실 찾기가 좀 다져진다면 약간 이걸로 지금 공세를 펼치는 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뚜렷한 근거 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안 될 일이고요. 단순히 일본 오염수 문제를 노 재팬 그리고 반일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상당히 불안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2008년 사태도 지켜봤었고 홍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정부가 이럴 때 어떻게 좀 이슈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그러니까 될 수 제가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학을 기반으로 한 설명을 잘 해주면 돼요. 해주는데 그걸 또 언론이 또 제대로 또 같이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래요. 이게 지금 올 여름부터 방류한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후쿠시마에서 후쿠시마가 일본의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태평양을 저기 한 바퀴 돌아가고 다시 이쪽으로 해서 뭐 이제 남중국해를 통해서 이제 만약에 동해로 온다. 4년 내지 5년이 걸린다고요. 아니 가깝다고 우리나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가깝다고 바로 올 거면 중국의 이제 상해 지역이나 이쪽
동쪽 지역 예, 굉장히 원전이 많잖아요. 그쪽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우리나라의 생기면- 서해 지역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우리나라 서해 네. 지역이죠. 황해 쪽에. 예. 만약에 그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쪽으로 완전히 다이렉트로 오지만 예. 이거는 태평양을 한 바퀴 돌고 오는 아. 해류도 과학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류가 갑자기 변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이제 이거를 문제 삼는 사람들은 이거를 방류하면 그냥 한국에 온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게 4년 5년 걸리고선 이게 돌다 보면 사실 예. 그 사이에 다 이제 하하. 이게 빠진다라고 하는 아니 게 사실 있습니다. 그 해류를 생각하면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보다도 먼저 하와이나 그렇죠. 미국이 먼저 걱정해야 오히려 되는데. 캘리포니아가 더 걱정해야 돼요. 오히려. 그렇지만은 지금 예. 이거를 걱정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그렇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아하. 왜? 원자력 기구 IAEA가 잠정 판단을 했죠. 문제가 예. 없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정부가 다 잘 좀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국민의 예. 불안감이 물론 있기 때문에. 예, 예. 그럼 참 중요한 말씀 하셨습니다. 국민들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여야가 정쟁으로 몰고 갈 일이 아니라 무엇이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될 내용인지를 그렇죠. 분명히 가려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정말 홍 기자님 오늘 분석이 참 좋네요. 오늘만 좋아요? 좋은 일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오늘만 좋냐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항상 좋은, 컨디션 좋은 홍영림 기자,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